안녕하세요. 어려운 주식을 좀 더 쉽고 맛깔스럽게 분석하는 주식 셰프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3100을 또 간만에 얼마 만이죠? 30일인가? 얼마 만에 지금 코스피 3100을 돌파를 했어요. 네, 돌파를 했는데 전체적인 수급 상황을 보면은 이게 강하게 돌파했다기보다는 거래량 코스피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줄면서 또 매도가 줄면서 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박스 상단으로 돌파를 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명확하게 좀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거기다 확신하기는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뭐 아무튼 금요일 날인데도 불구하고 외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가 나오면서 오늘 이렇게 좀 지수가 상승을 했어요. 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자, 이런 구간, 박스권 내에서 이렇게 살짝 올라갔을 때, 자, 다음에는 이제 하락이냐, 아니면 상승이냐. 근데 제가 이제 변동성 많을 때는 그냥 보수적으로 일단 하락하는 것 쪽으로 베팅을 하시고,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없지. 이렇게 잡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오늘 이제 그 케이스죠. 네, 하락으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뭐 바이든 정부의 그 어떤 부양 정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봤다. 네, 경기 부양에 대해서 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봤다 그러면서 뭐 뉴욕도 올랐고 이랬는데 그동안 얘네들 하는 거 보세요. 그래놓고 또 말 바꿔갖고 또 금리 올라갔고 장중에 금리가 올라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된다. 국채 금리 때문에 이런다. 또 누르고 막 이러잖아요. 자기들 마음대로거든요. 어느 정도 살짝 들어 올려놨다가 다시 푹 내렸다가 막 이러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동안 이제 선거 앞두고 우리나라 이제 선거 눈치도 보느라, 네, 증시가 약간 선거, 정치인들 개입도 있었기 때문에 좀 더 혼란스러웠죠. 뭐 공매도도 그랬고, 뭐 여러 가지 다른 건들도 그렇고 보면은, 포퓰리즘, 네, 정치가 연결된 그런 주식 그 기관이라든가 정부 기관이나 그런 금융기관이 그렇게 움직이는 게 있어갖고 영향받은 게 있는데, 이제 다음 주죠. 네, 다음 주에 이제 선거를 하게 되면 뭐 선거에 의한 그런 이슈는 없어져요. 근데 다음 주 4월 7일 날 선거를 하면 그 다음 날에는 이제 옵션 만기일이에요. 옵션 만기일이니까 그걸 좀 참고를 하시면 좀 좋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은 보면은 뭐 눈치 보면서 하다가 어떻게 올라가긴 했는데 수급상 그렇게 강하게 올라간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서 상승 추세로 전환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말씀드렸지만 미국 애들 또 언제 말 바꿀지 몰라요. 죄송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미국의 그 대형 기관들, 대형 그 기관 또는 투자자들이 자기들 구미에 따라서 뉴스를 내면서 마음대로 지금 막 그 장세를 움직여야 되는 그런 구조예요. 전에는 이제 눈치 보고 하더니 이제 대놓고 하는 그런 구조고 그걸 이용해서 한국도 이제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한 기관들이 뭐 그러고 있죠. 특히 지금 연기금이 이제 매물벽을 쌓아놓은 상태다 보니까 위로 올라가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3120까지도 이렇게 한번 노려봤는데 노리면서 이제 버티다가 밀려 내려와갖고 이렇게 오다가 3112에서 끝났죠. 그래도 오늘 뭐 이때 빼면은 대체로 이제 3100을 105를 지켜낸 그런 선이고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오늘은 내내 3100 위에 있었어요. 네, 내내 계속 3100 위에는 있었던 그런 날인데 막판에 이렇게 좀 밀리는 모습,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보면은 이제 막판에 올렸다가 이렇게 다시 한번 내려오는 모습. 자, 이런 모습을 보면은, 힘이 아주 세 보이진 않거든요. 세 보이지 않고, 전체 수급 상황도 좀 그렇게 좀 보이고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올라갈 땐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매수가 아주 강해갖고, 근데 매도가 늘어나지만 매수가 더 많이 늘어나서 올라가는 경우, 매수는 가만히 있는데 매도는 가만히 있는데 이제 매수가 증가하면서 올라가는 경우. 그러니까 전자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큰 거죠. 1번 같은 경우 변동성이 커요. 매도가 막 늘어나는데 또 매수도 늘어나요. 그러니까 매도물이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더 강한 매수가 끌어올리는 거죠. 그러면서 올라가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매도는 뭐 항상 비슷한데 갑자기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올라가는 케이스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뭐 매수세가 크게 늘은 건 아닌데 근데 매도가 확 줄었어요. 네, 매도가 줄은 경우. 뭐 매도가 줄은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특히 뭐 바닥권에서 더 이상 뭐 내려갈 의미가 없다. 이 정도쯤이면 이제 반등할 수 있겠다. 그러면은 매도 우위에서 이제 점점 매도량을 줄이게 되죠. 뭐 여기서까지는 이 가격까지는 내가 팔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저가다. 그럼 매도량이 줄겠죠. 자,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상황을 이제 눈치 보면서 일단 오늘은 숨고르기. 근데 뭐 매도 압박에 대해서는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단이니까 뭐 바닥에서의 그런 매도가 줄어드는 건 아닌 것 같고 상당 부분인데 어떤 바이든의 그 바이든 정부의 어쨌든 부양안 그리고 또 이제 다음 주 선거를 앞둔 눈치 이런 것들도 있어서 일단은 지금 매도세는 좀 줄여놓은 상태에서 약간 관망세가 들어간 것 같아요. 관망세가 들어간 상태에서 금융투자가 좀 매수가 들어오면서 좀 뭐라 그럴까요? 약간 상승을 한 그런 케이스가 되는 것 같고 자 그래서 보면은 외국계 보통 매도가 2조 4천억 3, 4천억이었는데 뭐 1조 가까이 빠졌죠. 네 1조 가까이 좀 빠졌고 2조 넘었었는데 매도가 2조도 안 돼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매도량 자체가 뭐 많이 줄었어요. 네 개인은 뭐 어제 비슷하죠. 그리고 매수도 줄었어요. 근데 뭐 그래도 7조 아래까지 내려간 적이 있는데 뭐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한 상태고 네 연기금은 뭐 네 연기금은 계속 이렇게 팔아 제끼고 있죠. 이런 날에도 팔아 제끼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그래도 매수가 좀 늘었어요. 얘네들 약간 자전거래도 좀 하는 게 있어 갖고 매수가 좀 늘어서 그나마 뭐 네 순매도 규모는 좀 덜한 그런 날인데 이제 종목별로 좀 타격은 있겠죠. 네 투신 여전히 매도량 늘리고 있어요. 근데 뭐 매수도 좀 늘려주면서 순매도 뭐 그렇게 높진 않고 오늘 이상하게 보험 쪽 네 순매도로 많이 좀 나왔는데 종목별로 또 그런 종목도 있어요. 네 이따가 또 뭐 종목에서 말씀드릴 거고 사실 상승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거는 금융투자가 매도량도 확 줄였는데 근데 또 반대로 매수는 많이 늘려놨거든요. 오늘 네 매수를 거의 뭐 9천억 넘게 했기 때문에 오늘 상승은 사실은 정확하게 뭐 보자면 금융투자의 매수, 네, 매수와 외국인의 매도량 줄이는 거. 그러니까 금융투자는 매수가 늘었고 외국계는 매도가 줄은 거. 이게 결국은 오늘 상승의 요인이 됐어요. 근데 전반적인 걸 보시면 거래량이 줄었거든요. 네, 전반적으로 거래량은 줄었어요. 매도량이 줄었죠. 매도량이 줄었고 매수가 늘긴 했지만 사실상 뭐 기관이나 이런 쪽에서는 네, 금융투자 연기금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뭐 약간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금융투자가 조금 한 5천억 가까이 좀 늘린 것 같은데 네 4천억 정도 이렇게 늘어났는데 금융투자 매수 이게 좀 컸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계는 매도를 확 줄였어요. 그게 조금 순매도에 이런 착시 나타내는 그 효과가 있었죠. 종목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오는 프로그램이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이거는 이제 금융투자 여파가 큰 것 같아요. 금융투자 쪽에서 이제 매수를 하다 보니까 된 건데, 자, 여기도 이제 뭐 프로그램 규모만 봐도 좀 보이잖아요. 뭐 매도도 확 줄었죠. 매수도 줄었죠. 거의 양쪽 다 한 50만 정도씩 줄었죠. 네. 뭐 기존에 보시면은 뭐 앞에 봐도 180만 이렇게 187만, 197만 주로는 이제 200만 넘어가는 네, 그런 상태였는데 뭐 실질적으로 보면은 네 오늘 어쨌든 자리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네 확 줄었죠. 네 특히 매도가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날은 강하게 올라갔다기보단 매도 쪽에서 좀 약간 눈치를 본 거예요. 지금 이게 살짝 올라갈 수도 있나? 지금 이게 불안한데 내려가야 되나? 이런 눈치 보던 중에 금융투자 쪽에 이제 매수가 들어오면서 네 상승을 한 그런 모양새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격적으로 나갈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 특히 금융투자가 오늘 핵심인데 선물에서는 또 매도를 했거든요. 네, 선물 매도량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뭐 순매도량만 봐도 이제 3,500억 규모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 정도에서 이제 천장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또 3100을 지지하느냐 마느냐부터 어쨌든 타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힘있게 올라가기보다는 약간 눈치 보다가 좀 올라와 준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이제 다시 한번 3100을 놓고 지지하느냐 마냐를 월요일날 보겠죠. 네. 자, 그래서 오늘 뭐 증시는 어쨌든 오른 상태. 네, 그렇게 끝났고 뭐 수급상 다 말씀을 드렸고요.
시황을 잠깐 좀 말씀드리면, 오늘 사실 오르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바이든 정부의 부양책이거든요. 대규모 인프라 그 투자 영향으로 지금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외국계도 뭐 수급이 좋아졌다기보다 외국계 매도가 좀 줄었죠. 외국계 이제 좀 매도가 줄었고, 기관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금융투자가 네, 매수로 전환을 했었죠. 자, 그래서 뭐, 네, 금융투자가 여기도 나오지만, 네, 기관 순매수를 금융투자가 이제 주도를 하면서 이렇게 좀 상승을 시켰고,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바이든 정부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네, 2조 2,500억 달러, 네, 2,545조 원 정도 돼. 우리나라 돈으로 2,545조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8년 동안 도로 교량, 항구 이렇게 전통적인 인프라 쪽, 네, 제조업, 초고속 통신망, 데이터 통신망, 5G 이런 데들 뭐 들어가겠죠. 네. 그래서 뭐 이런 쪽들, 그 다음에 국가 전력망, 요즘 뭐 전력 사태, 텍사스도 그렇고 조금 한파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또 뭐 전력망, 네, 삼성전자 공장까지도 중지를 했었죠. 전기 문제 때문에. 자, 그런 것도 그렇고 기후 변화, 네, 미래 먹거리, 그런 건 미래 먹거리 투자하겠다. 자, 이렇게 하는데 GDP가 이제 10% 정도 성장을 할 것 같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뭐 다 올랐어요. 물론 미국은 다 올랐고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네, 경제지표 또한 정상화가 될 것 같다. 그래서 미국 공급관리 ISM이라고 하죠. 보통 공급관리자 협회에서 제조업지수, 이제 ISM 인덱스 많이 보거든요. 제조업 그 인덱스를 많이 보는데 60.8에서 64.7로 이제 어쨌든 제조업 지수 올라갔어요. 네, 좋아진다는 거죠. 제조업 업황도 좋아진다는 뜻이에요. 네, 되게 큰 성장세를 지금 보여주는 그런 상태인데, 뭐 좀 강하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뭐 자동차, 뭐 코스피 같은 경우 이제 이런 뭐 미국의 기본적인 이런 것들이 나와지고 소비가 좋아지고 이러면은 다양한 형태의 그런 그 인프라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보면은 운수업종, 운수장비죠. 운수장비 쪽. 네. 운수장비. 이쪽에서 현대차, 뭐 기아차 이런 쪽. 네.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그런 종목인데, 바이든 정부에서 삼성전자 좀 불러들였어요. 좀 얘기 좀 하자. 이런. 요즘 뭐 반도체 품귀 현상, 특히 전장 쪽, 그 자동차 반도체 쪽은 구하기가 힘들 정도로 좀 품귀해요. 자동차 반도체가 이 AI나 인공지능, 그다음에 자율주행 이런 쪽에 들어가는 칩하고 또 다르게 투자 대비 효과가 되게 생산성이 낮거든요. 그 수익성이 좀 낮아요. 낮다 보니까 잘 안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수량이 늘어나는 상태에서 생산자가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품귀 현상이 있는데, 뭐 글쎄요, 오늘 그 대만에 TSMC 화재 사건이 있었는데 뭐 큰 피해는 없었다. 그리고 뭐 금방 복구될 거다 그러는데, 뭐 전문가 예측으로는 그것도 한 수일 걸릴 것 같아요. 며칠.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영향을 줄지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이 되는 그런 시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인텔이 또 파운드리 쪽에 진출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파운드리 관련돼서 좀 부족한 부분들, 부족한 그 반도체 그 품귀 현상을 어떻게 해결할지, 네, 이런 걸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자동차 뭐 기술 기업이 불러낸다고 하는데, 삼성전자도 이제 파운드리에 있어서는 TSMC 다음으로 또 빠질 수 없는 데기 때문에 이제 같이 불러갖고 뭔가 논의를 할 건데, 자, 문제는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좀 고민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이게 자칫 미국 연맹에 들어가는 것처럼,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오해가 될까봐 또 삼성은 또 고민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 불러갖고 미국 내 반도체 생산 기지를 좀 지금 텍사스주하고 세금 문제, 세금을 이제 감면해 주는 것 같고 계속 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원하는 대로 안 하면 이제 뉴욕주나 다른 쪽으로 가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지금 텍사스주하고 좀 하고 있는데, 뭐 텍사스주에서는 주 자체에서는 삼성 쪽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느 정도 해주려고 그래요. 근데 거기 뭐 자치위인가요? 그런데 투표하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전문가들이 좀 반발을 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주에서는 어느 정도 또 맞춰주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좀 풀어주기 위해서 이제 미 백악관에서 좀 부르는 거 아닌가 하는 이제 의견도 있어요. 근데 가장 큰 거는 그거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부르는 거다. 이제 그게 가장 커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같이 네, 주재를 합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미 반도체 대란, 지금 반도체 대란으로 수급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문제될 수 있는 게 전자제품 대부분 반도체 쓰잖아요. 안 쓰는 게 없는데 반도체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제품 생산에. 폴스바겐 그룹이 자체적으로 이제 배터리 생산하겠다 하게 된 이유도 SK 이노베이션하고 LG화학이 이제 다툼을 벌이면서 본인들의 납품되는 그 배터리 공급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이거 이러면 불안한데 그러면서 결국은 자기들이 그럼 배터리 생산하겠다, 개발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전기차는 배터리가 있어야지 동작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자제품들은 각종 전자기기 전자제품들은 반도체가 있어야지 동작을 하는데 특히 차량용 반도체를 중심으로 반도체 품귀 현상 그러면은 제품 생산을 못 할 거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경기를 부양시켜야 되고 그 중에는 첨단 산업 쪽이나 이런 반도체 쪽 저기 죄송합니다. 전자장비나 이렇게 소비재 쪽 그 전기 제품들 뭐 이런 쪽도 해야 되는데 반도체 품귀가 돼버리면 자동차업도 그렇고 좀 영향을 받거든요. 지금 자동차 웬만한 거 뭐 자율주행이니 뭐 이런 거 아니어도요. 지금 현재 개솔린 자동차들도 전자제품 많이 들어가요. 보면은 뭐 여러 모듈들 또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오토 클러치도 그렇고 이런 데도 전부 다 자동 제어 장치들 있고 뭐 계기판에 이런 거 보세요.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요즘 디지털 계기판 많이 쓰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다양하게 지금 전자제품 많이 들어가는데 생산에 차질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불렀는데 경제나 무역이나 이런 쪽이 아니라 주관하는 데가 국가안보예요. 여기 발각하는 이 문제는 국가안보적인 문제로 본다는 거죠. 네. 제이크 설리번 그 안보보좌관이 국가안보보좌관이 국가경제위원장하고 같이 이제 회의를 합니다. 네, 여기 나오죠. 안보 문제 보고 있다. 그래서 지금 뭐 삼성이 지금 텍사스주하고 이렇게 협상하는 과정에 지금 불러드렸거든요. 이제 그런 상태인데 얼마 전에 이제 그 제가 아까 뉴스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그 부양 정책을 하면서 반도체 쪽에도 아까 2,500조 이상의 부양 정책을 또 하잖아요. 대규모로. 네. 그런데 그걸 하면서 또 56조 제가 어제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56조 정도의 또 반도체 투자를 하겠다 그랬거든요. 뭐 반도체는 21세기 편자의 못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편자, 말 밑에 그 편자. 그러니까 말을 뛰게 하려면 말바굽에 좋은 편자를 달아줘야 되는데 편자를 고정하는 못이 없으면 말을 잃고 나라가 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주 핵심이란 뜻이에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일환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2,500조 거기에 이제 부양 중에 이제 56조 정도에는 56조 5천억은 반도체에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금을 활용해서 삼성이 지금 어쨌든 텍사스주하고 여러 가지 딜을 하고 있는데 뭔가 프로모션을 삼성한테 줄 수 있는지 이런 게 조금 주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관이 오늘 삼성전자에 대해서 대규모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금융투자 특히 외인들도 되게 매수를 많이 했는데 이 금액에 대한 인센티브가 나오지 않을까 이제 좀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삼성 입장에서는 좋은 조건에 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거는 뭐 삼성전자 자체도 혜택을 볼 거지만 제가 이제 그 게시판 글로 이제 질문하신 분들 답으로도 좀 드리긴 했는데 자 그럼 이제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이제 증설을 하게 되겠죠. 인센티브 받으면서 그럼 삼성전자와 연관이 된 반도체 설비, 반도체 장비 이런 반도체 소재나 이런 쪽 소부장 자 이런 쪽 관련된 또 중견기업들 네, 이런 데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은 또 투자처가 생기겠죠. 한번 잘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종목도 많이 언급 드렸었고 네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네, 그런 것 같으니까 한번 잘 고민해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이번에 또 좋은 또 수익이 나올 수 있겠죠. 네. 미국 현지 생산 시설 신증설뿐만 아니라 이제 패권 경쟁, 미중의 패권 경쟁에 되는 건데 이 문제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잘못하면 중국하고 적이 될 수 있어요. 공장이 중국에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조금 고민이 되긴 할 겁니다. 근데 여기가 어쨌든 좋은 기회는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잘 주시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내용을 주고 받는지 뭐 뉴스에 나올 거니까 네 그런 걸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삼성 엔지니어링부터 좀 먼저 갈게요. 자, 삼성 엔지니어링 뭐 오늘 좋죠? 네. 좋다 그랬다 또 욕먹을 수도 있는데 잘 끝났어요. 가격은. 다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4,500원 닫혀 있어요. 못 가는 상황에서 괜히 그쪽 건드리면 안 되는데 오늘 장 초반에 또 괜히 또 14,500원을 향해 달려가다가 밀려났어요. 그런 모습은 안 나오면 좋은데 또 오늘 긍정적인 건 13,800원 정도 되면 또 프로그램 매수가 또 잘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뭐 13,700원에 대한 지지는 잘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어제 이제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위로 열고 가는 것보다는 아래가 단단하느냐를 보는 게 중요한 시점이에요. 삼성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조금 뭔가 데이터 나올 때 다시 한번 14,500원 가면 돼요. 지금은 되지도 않을 거 괜히 건드릴 필요 없어요. 네. 상대편이 운동도 하고 뭔가 이렇게 뭐 딴 거 모두 해서 무술 같은 거 해갖고 단단해요. 되게 강해요. 그 사람한테 지금 나 지쳐있는데 싸움 걸어봐야 지잖아요. 괜히 가서 덤빌 필요 없어요. 체력 회복하고 저도 이제 문 단련하고 그 사람 이길 수 있을 만한 무술 하나 딱 배우고 그러고 나서 도전하면 해볼만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지친 상태에다가 상대방은 강해요. 자, 이런 상황에서는 굳이 14,500원 돌파 시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13,700원이 단단한지 보면 돼요. 그런 거 오늘 어쨌든 됐고 뭐 연기금 뭐 순매도 계속 하고 있고 뭐 다 투신. 근데 투신은 사실 매도량을 줄였는데 매도량을 보여드릴게요. 투신은 오늘 매도량을 좀 줄였는데 보험이 갑자기 이렇게 나왔거든요. 보험 쪽.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 얘네가 포지션을 바꿨다기보다는 자, 여기 보시면 14,100원대도 이제 좀 이렇게 매도가 나왔죠. 보시나요? 14,100원. 자, 오늘 보면은 14,100원 이 부분에서 또 매도가 많이 있었거든요. 장중에 프로그램 매도 이런 것도 그렇고 보면 그죠. 올라가면서 14,200원 올라갈 때 대량으로 나왔었고, 자, 그런 걸 보면은 얘네들은 그냥 이제 어느 정도 거기 가격대에 걸어놨던 것들 그게 좀 나온 것 같고 14,000 올라갔다가 고점 한번 만들어 놓고 저가가 13,750원까지 내려왔다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어적인 매도물까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매도물은 아닌 것 같고 뭐 금융투자 오늘 약간 줄였고 연기금이 오늘 매도를 늘렸어요. 네, 연기금이 좀 매도를 늘린 게 조금 부담감이 좀 있었는데 그렇다고 이때쯤 확 늘리지 않은 건 다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가 자체가 그래도 어제 종가랑 똑같이 끝났고요. 뭐 외인들 매도량 확 줄였죠. 이때 이만큼 매도량보다 확 줄였고 개인은 오히려 오늘 좀 팔았어요. 매도를 많이 늘렸어요. 근데 뭐 매수량 보면은 외인들 매수량 늘려줬죠. 그리고 개인들은 뭐 매수량 유지를 하고 있고요. 매도는 늘렸어요. 근데 매수는 좀 유지하고 있었고 왜냐면 14,200원 이제 올라가고 하니까 또 저점에서 좀 사신 분들 이익 실현도 나왔을 거고 그러면서 좀 매도가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14,000원이 장중에 깨지면서 또 나온 그 손절매도 좀 있을 거고 단타들 네,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거래량 자체는 뭐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건 아니어서 뭐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괜찮고 뭐 금융투자 오늘 매수를 했고 네, 연기금 그래도 좀 매수도 좀 약간 늘려줬어요. 투신도 매수 늘려줬고 그래서 기관 쪽은 약간 지금 자리에 13,700원 정도는 바닥이다 라고 인식을 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였거든요. 괜찮아요. 외국계 거래도 UBS는 좀 나갔지만 그래도 골드만삭스 같이 그래도 중장기 투자하는 애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 이런 면에서 수급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뭐 차트상 봐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치는 좋아요. 근데 이런 모양새는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얘가 지금 사실은 전에 위에 가격대에 비해서는 좀 빠진 걸로 보이지만 뭐 이런 때 너무 이렇게 하니까 좀 그런가? 잠깐만요. 네, 올해 뭐 이렇게 작년만 올해 초 뭐 이런 가격대까지 간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내려와 있지만 이때 이런 때 보세요. 이 2월 1월 이게 주봉이구나. 죄송합니다. 주봉으로 바꿔놓고 제가 월봉으로 착각을 했어요. 잘못 봤어요. 자, 작년에 이렇게 좀 코로나 오고 뭐 있을 때도 그렇고 좀 많이 떨어졌다가 네, 실적이 아무래도 안 좋죠. 유가가 하락하고 하다가 쭉 올라와서 하다가 이제 올해 것만 좀 볼게요. 올해 일봉으로 그냥 볼게요. 올해 좀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까지 왔다가 좀 내려왔다가 하는데 자, 이런 때 이제 매수하는 분들 요런 때 특히 이렇게 직전에 요런 데 매수한 사람들은 지금 많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여기서 차익물도 나올 수는 있죠. 근데 보면은 이 주가 자체가
하단에서 그래도 상승한 그 구간에 있거든요. 여기에 대비해서 상승을 했는데 고점에서 이렇게 자꾸 칼자루 나오는 거는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14,000원에 대한 벽을 높게 쌓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좋은 모습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여기 보면은 14,000원이 이제 두껍다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얘 한번 올라갔다 떨어졌죠. 14,000원을 보면은 자 여기서 이 가운데 있는 까만색 라인이 14,000원이거든요. 자 올라갔어요. 14,000원 돌파. 그리고 하루 버텼어요. 그 다음날도 어쨌든 버텼는데 뚝 떨어졌죠. 다음날 갭으로 다시 올라갔죠. 뚝 떨어졌죠. 얘도 올라갔죠. 뚝 떨어졌죠. 3일 정도 버티질 못해요. 14,000원에서. 또 얘도 보면요. 이날은 돌파 아니에요. 음봉이니까. 양봉 때 돌파했어요. 자, 이때 14,500원 건들고 빠졌어요. 자, 하루, 이틀. 그 다음에 3일 했는데 떨어졌다가 4일, 5일, 그죠? 6일. 대충 뭐 6일째, 일주일 정도는 그래도 좀 강하게 버틴 그런 게 있는데, 그 다음에 쭉 떨어졌죠, 대신. 자, 이런 모습인데, 그 다음에 올라와서는 여기서 한번 올라가고 떨어지고, 여기도 이때에서 하루 하고 하루 만에 이제 음봉이기 때문에 다 떨어졌어요. 이때 14,000원 걸치긴 했지만 어쨌든 내려온 상태인데 14,000원은 이제 두껍게 만들면 시간이 좀 더 걸려요. 자 보시면 이 13,700원도 보시면요 내려왔다가 반등할 때 한번 부딪혀서 내려갔죠. 여기서 한번 좀 왔다가 반등할 때 또 부딪혀서 내려갔죠. 2번 근처까지 갔다 또 밀렸어요. 3번 또 여기까지 올라갔다 또 밀렸어요. 4번 여기까지 가서 못 밀고 있었어요. 5번. 그리고 나서 올라가서 또 밀렸어요. 6번. 그쵸? 여기서 또 부딪혔죠. 7번. 13,700원도 되게 이게 강하다고 느껴지면은 오래 걸리면서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13,700원이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렸고 지금은 13,700원 위에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 강한 저항대가 지지가 되면요 또 마찬가지로 강한 지지가 돼요. 왜냐면 못 들어 했는데 뚫었잖아요. 그러면 강한 자신감이 붙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계속 지지를 받으면 역시 뭐 내가 이 정도쯤은 누를 수 있어 이게 되는 거예요. 네, 그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지지 받으면 이게 단단해지거든요. 그걸 발판으로 올라가면 더 잘 올라가요. 지금은 발판 만드는 과정이고 여기서 발판 만들어야지 괜히 무리해 갖고 뚫는다 그러다가 발판 작업도 못하면은 바닥이 또 뚫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괜히 이런 머리 그리는 작업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근데 조금 그런 부분이 아쉬운데 그래도 어쨌든 어제 종가를 유지해 주면서 있는 거 좀 괜찮은 모습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이제 하루, 이틀, 3, 그러니까 1, 2, 3, 4, 5일 5일 정도는 지금 13,700원 위에서 또 하락할 때마다 보면 여기서 지지받는 모습 나오는 거 봐서는 점점 단단해지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단단하게 되면 이슈가 없다는 가정하에 지금 미국 애들 또 대형 투자 은행이나 이런 데서 또다시 금리 한번 울거먹을 수도 있거든요. 금리 갖고 이러면서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기술쭉 누르고 막 그럴 수 있는데 뭐 걔네는 왜냐면 올린 다음에 공매도 치고 올린 다음에 공매도 치고 이게 자기들의 투자 방법이니까 대형 투자사들은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 갖고 기사를 이리 봤다 저리 봤다는 거죠. 좋게 봤다 나쁘게 봤다 계속 언론 프레스 내면서 하는데 뭐 또 금리 이슈 또 한번 울거먹을 수 있기 때문에 코스피도 지금 좀 약간 상승은 했지만 뭐 안심된다기보다는 약간 불안한 그런 위치고 그러니까 조금 그런 대외적인 상황이 조금은 약간 뭐 편치는 않은데 그리고 이 생각했던 악재들 지금 이런 예상할 수 있는 악재들 그런 게 아니라 뭐 다른 악재가 막 튀어나오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면은 13,700원은 계속 지킬 것 같아요. 어떤 갑자기 어디서 전쟁 났다던가 뭐 무슨 날이 났다던가 하면서 그런 게 아니라면 13,700원 지킬 것 같고 이 상황에서 뭐 미 증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수급 상황이 괜찮다 그렇게 나오고 보이기 시작하면은 다음 주에 14,000원을 돌파하는 게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은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SK케미칼 오늘 뭐 모양새 좋죠? 네, 뭐 설명드릴 내용도 별로 없을 정도로 좀 좋은 모습. 오늘 뭐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뭐 저항대가 좀 있고 5일선에 밀리는 모습이 있어 갖고 14,000 아니 15,000 어저께 얼마였죠? 25 죄송합니다. 그래서 259,000원만 가도 괜찮다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종가 259,000원. 그러니까 5일선의 저항 어저께 5일선이 259,2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259,000원만 가도 괜찮습니다. 최근 추세가 5일선에 좀 버거워하니까 259,000원만 가면 괜찮아요. 그랬더니
오늘 어떻게 됐냐면 아예 그 버거운 5일선을 갭으로 돌파했죠. 갭으로 돌파하고 장중에 한때 또 26만 저기 26,000원까지도 한번 올라간 네,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어쨌든 26만원 회복했잖아요. 자, 회복했으니까 좋은 겁니다. 이제 앞자리 계속 바꿔나가면 돼요. 그냥 27만원 바꾸고 이렇게 가면 되고 오늘 사실은 상승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거는 제가 이제 두 가지 조건이 있다 그랬잖아요. 외인들이 매수를 해주고 연기금이 뭐 매도를 줄여야 되고 아니면 뭐 매도를 이렇게 좀 줄여주는 그 모습이 나와야 된다 그랬는데 오늘 연기금이 매도를 확 줄였어요. 그 어떤 때에 비해도요 이 숫자가 없잖아요. 그렇죠? 얘가 좀 그나마 가깝긴 하지만 얘보다도 적어요. 매도를 확 줄였고 보험 투시는 사실상 거의 이 데이터면요 거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금융투자도 매도 줄였고 그렇죠? 외인들도 사실은 매도를 줄였어요. 개인들도 그렇고 거래량 전체적으로 줄었으니까 네, 그런 건데 뭐 비율로 보자면은 뭐 외국인은 그렇게 많이 줄였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비율로만 보자면 근데 뭐 어쨌든 매도량 자체는 줄었고 그에 비해서 이제 매수량 보면은 외인들 오는 매수가 좀 많이 줄었거든요. 이게 좀 많이 이게 거래량도 줄은 마당에 이제 줄었는데 사실 거래량 줄은 거에 외인들 매수가 줄은 것도 좀 영향은 있었어요. 오늘 사실 외인들이 크게 개입을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있었는데 연기금 뭐 어제 오늘 계속 매수로 이렇게 나와주는 모습이 좀 괜찮아요. 네, 27만원 돌파할 때까지 이 모습을 유지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어제는 이제 그랬잖아요. 이제 농담으로 느낌 좋다고 오늘 이제 오른다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네. 전에도 한번 좀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느낌 좋으니까 참 또 가주네요. 네, 감사히도 또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다음 주도 뭐 이렇게 좀 해서 연기금이 27만원 돌파까지 좀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근히 이제 올라가야죠. 뭐. 지금은 이제 시간은 걸려요. 어쨌든 회복감이 걸리지만 차근히 가면 됩니다. 그래서 뭐 투신도 소폭이지만 늘렸고 금융투자 그래도 좀 오늘 늘려줬죠. 오늘 뭐 장 전체적으로 뭐 금융투자 매수가 많다 보니까 했는데 얘도 뭐 늘려줬어요. 그래서 얘는 뭐 보면은 뭐 특별하게 말씀드릴 건 없어요. 말씀드릴 건 없고 전반적으로 기간이 전체 보면은 순매수로 네, 오늘 임했고 외인들이 순매도로 보이지만 매도량이 그렇게 는 게 아니라 매도도 뭐 수치상으로 보면 절대적인 매도 수치로 보면 줄었잖아요. 그렇죠? 줄었는데 매수 자체가 이제 많이 줄다 보니까 이렇게 좀 순매도 형태로 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외인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는 현재 주가에서는 단기 상승이 좀 있었으니까 이게 보면은 한 5.7% 정도 이제 올랐으니까 이 자리 대비해서 그러니까 좀 한번 지켜보자라고 이제 있는 상태인 것 같고 개인은 오늘 뭐 눈치 싸움이었던 거죠. 매수도 매도도 아니 거의 없는 거잖아요. 이거 그런 눈치 싸움. 그래서 뭐 지금 자리도 그렇고 뭐 나쁘지 않고 괜찮아요. 괜찮고 그래서 뭐 오늘 네, 잘 올라줬죠.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 매도가 프로그램 매매가 막판에 되게 좋게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반등할 수 있는 좋은 자리여서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던 건데 예상한 것보다도 더 많이 반등을 했어요. 근데 단지 아쉬운 거는 오늘은 또 이제 막판 좀 프로그램이 좀 약간 매도가 좀 들어와 있는 상태라 아무래도 이렇게 조금 5점 몇 % 오른 상태다 보니까 그리고 26만원이란 벽이 이제 위에 있다 보니까 조금 거기에 대한 매도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뭐 연기금만 자리를 잡아주면 사실 연기금 영향이 제일 크거든. 이 종목 보면은요 그동안 연기금 때문에 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연기금 뭐 매도 나올 때마다 이날 4.26% 이날 3.84% 그쵸? 뭐 이날도 어쨌든 뭐 소폭이 좀 빠졌고 연기금 매도가 이렇게 나올 때마다 툭툭 빠졌거든요. 네, 연기금이 거의 매도 안 한 날만 이렇게 올랐고 네. 물론 이때 좀 오르긴 했는데 0.77 정도 오르긴 했죠 이때. 근데 일단 금융투자가 상쇄할 매도를 줄여줬잖아요. 그리고 금융투자가 상쇄할 만큼 또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오른 거고. 그래서 연기금이 영향을 많이 주는데 연기금이 계속 이런 스탠스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 26만원 돌파를 향해서 가게 되면 27만원 돌파를 향해서 이제 움직이게 되면 외인들 매수도 또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해갖고 좀 잘 움직이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26만원 돌파해 가는 거를 이제 목표로 죄송합니다. 자꾸 27만원을 네 27만원을 27입니다. 27만원을 돌파해 올라가는 거를 이제 다음 주 목표로 삼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주가 자체를 이제 보면은 뭐 이 자리 25만원에서 어쨌든 바닥에 대한 반등세가 계속 나오고 있었고 과매도에 대한 시그널도 이제 과매도 구간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여전히 시그널은 그렇게 뭐
매도가 아직은 더 많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반등에서 올라갈 때는 프로그램도 매수를 좀 도와줄 것 같아요. 근데 내일은 월요일은 약간 매도가 나올 수 있어요. 막판에 그 프로그램 매매의 어떤 추이를 보면 월요일은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좀 나올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올라왔으니까 이제 올랐으면 뭐예요? 26만원 무조건 지켜야죠. 26만원 아래로 내려가는 건 그건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26만원은 지켜내는 걸로 이제 가야 돼요. 네. 여기는 무조건 지키고 이왕이면은 전에 이제 내려왔던데 여기까지는 좀 해주면 좋은데 거의 여기니까 그러니까 26만 5천원 자체를 이거 뭐죠? 26만 5천원 자체를 바닥으로 놓고 여기 이 가격에서 다지면서 이제 27만원 돌파해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27만원 회복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사실은 볼 거 없어요. 27만원. 네. 27만원 돌파하는 걸 좀 봐야 되고, 뭐, 장중의 상황을 보면, 장 초반에,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매물대를 소화한 다음에 쭉 올라갔죠. 이때 사실은 프로그램 매수도 많이 들어왔고, 프로그램 매도도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끼리 싸웠는데, 오늘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글쎄요, 이제 투신 쪽도 약간,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도가 약간 외국계에서 나왔을까요? 좀, 매도가 크게 나올 부분이 없었는데 오늘 보면은 장 초반에는 어쨌든 프로그램끼리 좀 싸움이 있었는데 어쨌든 뭐 매수 쪽이 좀 더 강한 그런 모양새로 이제 가다가 장 초반에 네. 그래서 이제 가다가 이렇게 좀 올라갔는데 이제 조정을 받고 그러다가 네, 26만 5천원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막판까지도 어쨌든 위로 좀 방향을 놓고 이제 끝난 거라 힘은 그래도 있어 보이는데, 그래서 월요일 날도 좀 상승해서 다음 주는 어쨌든 27만원 돌파하는 거를 좀 목표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개인들이 약간 동시효과에서 좀 매도는 나왔어요. 보면은 또 개인들 좀 매도가 나왔는데 뭐 금투나 이런 데도 좀 매도가 나오긴 했죠. 근데 어찌됐건 뭐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이런 쪽 창구에서 또 강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종가 자체가 동시효과에서 밀리지 않고 오히려 위로 이렇게 올려치면서 끝났어요. 올려친다기보다 그 가격에서 끝났죠. 자기 기준가에서 끝났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뭐 힘이 있어 보이니까 동시효과 이런 모습에서도 그렇게 된 거 힘이 있어 보이니까 뭐 괜찮은 걸로 좀 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광고 몇 개 좀 보고 갈게요. 자, 그 기넥신, SK 기넥신, XK 칼텍스, 케미칼 기넥신 뭐 이런 거 좀 해주셔야죠. 네, 드디어 광고 올라왔어요. 이거 안 나와갖고 이제 문의했었는데 오늘 올라왔네요. 그래서 이것도 좀 더 아까 10명이었는데 더 됐으려나요? 저도 한 명 추가합니다. 네, 그래도 응원해야죠. 구독은 꼭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래도 뭐 이거 숨기던가 너무 적으면 또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한 번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러보자 기억의 신 기넥신. 불러보자 기억의 신 기넥신. 불러보자 기억의 신 기넥신. 이런 것들 불러보자 기억의 신 기넥신. 또 이 기넥신이 어쨌든 뭐 잘 팔리면은 케미칼의 이런 제약 유통 쪽 매출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봐주시고 하면 좋거든요. 이런 것도 그렇고, 네. 불러보자 기억의 신 기넥신. 자, 이런 것들 좋아요도 한 번씩 이렇게 눌러주시고 그럼 좋을 것 같아요. 네. 방송 중이니까 네,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홈페이지 가서도 이런 거 이벤트 같은 거 있으면 어제도 잠깐 설명드렸는데 영상이 깨졌거든요. 쭉 내려가시면 이렇게 기억력 테스트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이제 한 번씩 해주시고 그러면은 여기 마케팅 팀도 좀 네, 힘내서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해주시고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오늘 삼성이나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SK 케미칼 모두 좀 괜찮은 움직임을 좀 보였죠. 아, 죄송합니다. 목이 너무 잠겨서 물을 조금만 더 마시고 할게요.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이상하게 오늘은 방송하는데 시작할 때부터 이 성대 쪽이 뭔가 이렇게 꽉 누르는 듯이 묵직하면서 좀 이렇게 무겁다 그럴까요? 그런 느낌이 나면서
소리를 낼 때 이제 좀 이게 목이 아파요. 뭐 아파갖고 지금 힘을 내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오늘 뭐 가라앉아 보이는 목소리가 들리더라도 기분이 가라앉아서 그런 게 아니라 목이 지금 좀 안 좋아서 좀 한 거니까, 네. 오늘 뭐 전체적으로 장도 그렇고 잘 움직여서 좋은 날이고, 뭐 저도 좋습니다. 이런 날 좋은데, 네. 이상하게 오늘 좀 목이 그래서 이 좋은 날 분위기가 좀 가라앉아 보이더라도 조금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보면은 살짝 곁눈질로 좀 볼게요. 뭐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 여기서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삼성전자 주주입니다. 네, 주주고 오랜 주주고, 네, 어쨌든 뭐, 네, 하는데 삼성전자 보면 외국계 오늘 뭐 어마무시하게 지금 매수를 했죠. 자, 매수량만 그냥 볼게요. 매수량만요. 금융투자 보시면요, 뭐 160만 주, 전날보다도 160만 주고, 그동안의 평시 상황이랑 비교해봐도 엄청나게 지금 샀어요. 엄청나게. 외국계도요, 사실 그 전에 200만, 뭐 이때 좀 있지만, 200만, 300만, 좀 많이 사 400만이었는데, 670만 가까이 지금, 네, 했어요. 뭐 연기금은 사실 얘네들은요 거의 자전거래요. 얘네 보시면 저만큼 매수했죠. 매도도 저만큼 해요. 자전거래요. 거의 얘들 보시면 순매수량 보시면은 뭐 100만 단위였는데 몇백만 500만 이랬는데 이거예요. 자전거래 하는데, 근데 얘네들도 보면은 1600만 순매도예요. 연기금도 삼성은 어지간히 팔아대고 있고, 투신이 그동안 많이 팔다가 이번에 투신이 좀 매수가 들어왔어요. 매도 자체를 이렇게 하다가 줄이고 매수를 이렇게 늘렸거든요. 오늘 많이 늘렸잖아요. 그렇죠? 보험까지도 샀어요. 보험까지도. 개인도 이제 오늘 매수를 했는데, 사실 개인은 매도를 어마무시하게 했죠. 네, 그런 날이고, 개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뉴스 나오니까, 이런저런 뭐 삼성전자 관련된 뉴스들 나오니까 뭐 충실한 것 같아요. 요즘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근데 때로는 소문에 사서 뉴스에 참아라도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있는데 어쨌든 뭐 오늘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바이든 정부에서 삼성을 부른 거, 거기에서 그래도 뭔가 이런, 네, 당근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이 외국계 투자자들하고 금융투자 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얘기 중에 좋은 게, 삼성이 이제 미국에 투자를 하고 공장 증설하는 거에 대해서 삼성은 어차피 해야 되거든요. 파운드리 쪽에서 경쟁을 이제 유지해 가려면 대만 TSMC까지 지금 공장 증설하기로 지금 신설이 아니죠. 증설하기로 확정한 마당에 삼성이 안 할 수 없어요. 해야 되는데, 그 하는 거를 좀 더 유리한 조건에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좀 유리한 좋은 곳과 이렇게 협력을 하거나, 또 나아가서 미 정부 사업하고 뭔가, 네, 이렇게 연계될 수 있고, 그 56조 반도체 부양, 우리나라 돈은 56조 원이에요. 56조 원 정도의 반도체 부양, 뭐라 그럴까요? 정부 기금이라 그래야 되나요? 어쨌든 부양안, 거기에 대해서도 혜택을 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자, 그러니까 뭔가 기대감이 좀 많이 있는데, 더군다나 반도체 풍기잖아요. 얘는 반도체 회사고, 뭐 디램, 랜드 플래시 이런 쪽 메모리 계열에서는 또 삼성이 워낙에 또 잘하고, 다른 반도체도 잘하고, 뭐 지금 여기저기 할 거 많아요. 비메모리 계열도 그렇고, 뭐 삼성 뭐 지금 여기저기 할 거 많죠. 네, 할 거 많아요. 지금 사업해야 되는 건 많은데, 문제는 지금 여기저기 풀어야 될 게 조금 많아서, 뭐 그런 세금 문제, 텍사스주하고 세금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증설에 대한 투자도 그렇고, 무엇보다 기업 총수가 지금 구속된 상태라서 대규모에 대한 결정이 좀 시기가 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람은 죄는 미워하되 뭐 그게 좀 안 맞나요, 여기서? 어쨌든 죄는 뭐 어떤 잘못을 했던 이런 결정, 중요한 결정하고 삼성이 도역하는 시기에 뭐 임시 보석이나 이런 걸로 해갖고 잠시만 의사결정을 좀 하게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어쨌든 기업이 살고, 삼성 같은 경우 또 한국 경제에도 영향을 많이 주니까 좀 하면 좋은데, 자, 어쨌든 지금 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도 이제 주주라 이제 편히 말씀드린 건데, 이 85,000원이 좀 부담스러운 그런 자리예요. 얘가 지금 당장 돌파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주말 동안에 뭐 특별하게 큰 대형 이제 강한 메시지가 나오거나, 또는 이제 삼성이 이제 바이든 정부하고 협의하면서 바이든 정부가 삼성한테 눈에 보이는 인센티브를 뭔가 큰 걸 제시하면서 해라, 이런 게 나오면은 돌파하겠죠. 그때는 무조건 갭으로 돌파해요. 이런 케이스에서는요,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갭으로 갑니다. 갭으로 올라가서, 그때는 뉴스 때문에 단타 엄청 몰리겠죠. 이때도 거래량 좀 늘어났는데 단타 엄청나게 늘 거예요. 뭐 이럴 때 보세요. 뭐 거래량 늘어나는 거, 단타 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버텨야 돼요. 85,000원 위에서는 버텨내야 돼요. 네, 버텨야 돼요. 갭으로 갈 거예요. 근데 특별한 얘기 없다. 그러면 여기서 약간 더 조정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 나쁜 조정 아니에요. 가기 위한 조정이니까. 얘 지금은 보면 쭉 올라왔다가 고점에 잠깐 놀다가 내려와 갖고는 항상 85,000원 하단이 있었어요. 종목 자체가. 지금 다시 85,000원 갔는데 하단이 있었고, 이제 저는 이제 전에도 봤던 게 뭐 8만원은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애기 때문에 그런 거였고, 이제 전략 자체는 저는 이제 82,000원을 좀 약간 전략적으로 좀 봤거든요. 가격대를.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면서 82,000원대를 여기쯤인데, 네, 박스에서 이쪽 부분이에요. 네, 실질적으로는 요 정도쯤, 네, 이렇게, 이게 아니구나, 요쯤. 오늘따라 왜 자꾸 잘못 누르죠? 자, 요쯤, 82,000원에서 뭐 이쪽 사이, 요때 보면 주가들이 여기 한 82,000원하고 여기 약간 여기 위로 보시면 되는데, 요쯤, 네, 이때 보시면 좀 확대를 할게. 안 보이시니까 주가들이 그래도 내려오다가 여기서 한번 반등 하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여기 보시면 반등.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잖아요. 주가가 의외로 기억을 해요. 과거에 많이 뭔가가 인연이 있었던 그 가격대에서는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차트는 항상 큰 그림으로 보셔야 돼요. 큰 그림으로 보셔야 되고, 얘가 이제 과거에 있었던 것 중에 이제 많이 있었던 게, 이런 가격대에서 보시면 내려와 갖고 여기서 장대인데도 여기서 멈췄죠. 그리고 여기서 그 시초가하면서 반등을 했죠. 내려왔는데 여기서 또 반등, 또 여기서 어쨌든 걸치긴 했지만 이쪽 부분에서 좀 있었고, 또 다시 바로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고 반등, 또 시도를 올라갔고 반등, 그쵸? 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다 또 여기서 지지, 그쵸?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이 종목을 이제 기본적인 선을 갖다 최근에도 이제 할 때 82,000원을 이제 베이스라인을 놓고 그 아래에서 지지받는 그 폭을 보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이 박스를 그려놓고 이제 박스권 갖고 하는 건데, 지금 85,000원은 솔직히 기존에 어떤 근데 삼성전자 주주분들 계실까봐 좀 되게 그렇긴 한데요. 기존에 사실 저도 주주입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게 어려운 상태라 지금 뭐 어쨌든 좋은 소식은 있는데, 또 어쨌든 상황은 지켜봐야 되거든요. 지켜봐야 되고, 일단 85,000원을 돌파를 해야 되는데, 얘가 만약에 85,000원을 돌파를 하려면 오늘 올라가서 어쨌든 버텨내야 되는데, 자, 85,000원 제가 다시 그려드릴게요. 85,000원이 여긴데, 요 부분에서 네, 하지 못하고 내려왔어요. 이게 보면은 힘이 있는 지지라인에 힘이 있으면요, 올라가서 이런 것도 말씀드릴까요? 네, 물론 제 채널에 좀 고수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초보분들 많이 계시니까 이런 거는 제가 경험상 패턴인데, 보통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해갖고 어떤 특정 의미 있는 가격대로 올라갔을 때 얼마를 버텨내나 보시면 돼요. 가자마자 못 버티고 이 라인을 음봉으로 밀려 내려오면요, 반등 신호가 나와도요, 밀려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최소한 3개 정도의 봉을 버텨내야 돼요. 네, 보통 3개 정도 버텨야지. 안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밀리는 경우가 많아요. 뭘로 볼까요? 여기도 볼까요? 보통 이렇게 패턴 이런 거 있죠. 올랐는데 바로 음봉이 나오면 이렇게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비슷한 위치에 있는 거 없나요? 이런 경우도 올렸는데 음봉이 바로 나와서 이 가격대가 여기가 종가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깨지면 밀리는 경우가 많아요. 네. 또 여기도 뭐 보면 있을 것 같은데, 여기도 뭐 여기는 음봉이니까 그렇고, 양봉 올라갔는데 뭐 밀리고, 이거는 뭐 다른 얘기지만 그런 패턴들이 많아요. 네. 뭐가 있었죠? 아까 그 엔지니어링이 그런 패턴이 좀 있죠. 보시면 올라갔는데 이렇게 내려오면은 밀려요. 코스피가 지난해 이거 뭔 11월부터였죠. 소리죠, 5개월 갑자기? 연속 상승세, 상승 랠리 이어오고 가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4월에도 어쨌든 이제 그 광고가 나오네. 이거 하다 이제는 HTS에서 모두 자동 광고가 나오는데, 어쨌든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장대로 이렇게 거리랑 터지면서 올라갔는데 이 의미 있는 가격대가 밀려 내려온다. 종가 기준이에요. 종가. 그러면요, 이렇게 반등 신호가 나오지만 결국 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뭐냐면 이 선을 지킬 만큼 힘이 없다는 뜻이에요.
에너지가 강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매도가 나오더라도요, 강하면요, 그 매도를 다 이렇게 좀 속으로 씹어 먹으면서 올라갈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 정도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금요일이에요. 또 금요일이라 또 그런 것도 있는데,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카더라. 바이든 정부에 불렀대더라. 네. 반도체 풍기라더라. 이거거든요. 이게 이제 눈에 보여야 돼요. 바이든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뭘 제시했다. 뭐 어떻게 하는 걸 제시했다. 세금 감면은 얼마 정도 제시했다. 이런 게 탁탁 나와야 돼요. 그나마 다행인 건 주가 자체가 밀리지 않고 종가에서 84,800원으로 끝났죠. 이런 모습은 그래도 긍정적인데 여전히 85,000원에 대해서는 좀 눈치가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얘는 글쎄요. 주말 동안 아주 큰 소식이 나오지 않으면 또다시 이 박스가 이게 연장이 되면서 다시 한번 이런 형태로 얘랑 위치 비슷하잖아요. 살짝 쿵 내려올 것 같은데 지금 뭐 기대치가 있으니까 박스 하단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뭐 한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조정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보시면서 이런 조정 가격 얼마냐고요? 이제는 저 혼자 하고 혼자 뭐 질문하고 다 하네요. 질문하시는 분 계시죠? 네. 83,000원. 네. 84,000원이 깨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때 뭐 지지받는 거 봐서 한번 해놓으면 제가 볼 때는 근데 바이든 쪽에서 좋은 얘기 할 것 같거든요. 인센티브 뭔가 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조금 수량을 늘리고 있었던 그런 쪽인데 이 자리에서 공격적 매수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면 잘 가면 다행인데 뭔가 그 소식에 대해서 실망감이 있거나 지금은 이제 가정이잖아요. 가정이잖아요. if assumption인데 그게 깨지면은 반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런 걸 보고 갈 때는 박스권에 그래도 아랫부분에 가까울 때 그쪽에 라인을 긋고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단 부분에서는 이제 이런 소식이 있을 때 뭐 여유 자금에는 버티고 아니면은 조금 수익 실현 일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 어쨌든 바이든 정부가 어떤 인센티브를 줄지 그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야 돼요. 구체적인 거. 네, 그거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냥 저 생각에는 좋은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래서 좀 이렇게 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오늘 금요일인데 간만에 좀 불금 좀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이제 사실 금요일날 어쨌든 삼성 엔지니어링 주주분들은 좀 아쉬울 수는 있어요. 14,000원으로 못 올라가고 뭔가 끝난 게 아쉬울 수 있는데 13,700원 위에서 지키면 돼요. 지금 무조건 그게 제일 중요해요. 진짜 장기적으로 볼 땐 제일 중요한 거 그게 나중에 더 잘 가요. 돌아가지도 않고 더 잘 올라가거든요. 그런 면에서 잘 된 겁니다. 잘 된 거예요. 스스로에게 잘했다고 하세요. 케미칼 주주분들도 어쨌든 물론 지금 축배를 들 때는 아닙니다. 갈 길이 멀어요. 갈 길이 먼데 그래도 앞자리를 지금 어쨌든 바꿔 올렸고 그 상태에서 뭐 다음 주 또 더 좋은 모습으로 가기를 응원하면서 본인한테 칭찬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 금요일 간만에 뭐 주식 이런 거 다 잊으시고요. 네, 그냥 편안하게 불금 보내시고 또 이따 편안한 밤 되시고 주말에 또 이제 편안한 시간 이렇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